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의 지원의 변수를 역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지원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이 정직하게 농사를 지어서 한 해 추수를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모의 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리 게임이고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이란 얘기는 100%가 없다는 얘기죠. 100%가 없다는 얘기예요. 100%가 없다는 얘기에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절박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100%를 다 모아서 뭔가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의 정보를 모을 수 없다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보통 7, 80% 정도의 정보를 모으셨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정보 수집은 여기서 멈추시고 본인의 전략을 고려해 가지고 과감하게 배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만약에 배팅할 때 이제 심장이 좀 떨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링크에 달려진 요 멘탈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의 지원의 변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5번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모의 지원을 하실 때 불합격이 딱 뜨면 누구라도 실제 지원하기가 꺼려져요. 어렵겠죠. 그럴 경우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백을 딱 낼름 받아 먹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배팅을 하시는 카드를 보통은 한 장 정도를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두 장까지도 한번 과감하게 질러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상황을 잘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80%의 데이터를 잘 모으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소신 있게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니까 넘어가고 3번. 자, 마지막 경쟁률에 대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 경쟁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반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쟁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수가 많다라는 것일 뿐이지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7, 80%의 정보를 모으신 다음에 지원을 계획하셨을 테니까 너무 이제 100%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지원자가 확 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감 시간 임박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럴 때 두려움을 느끼시고 다른 데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제 나름대로 정보를 모으시고 쭉 지켜봐 오셨다면 과감하게 배팅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속 지켜보셨을 때 마지막 날까지 지켜보셨을 때 경쟁률 자체가 높은 학교나 학과가 있어요. 이런 학교들보다는 조금 이제 경쟁률이 낮은 학과라던가 아직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은 학과 중심으로 보시다가 베팅을 하시면 조금 더 행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계속 해보면요. 과거의 데이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단, 전년도 폭등 폭락 데이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후속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고요. 정리를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그 외에 다른 과거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 뭐 합격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경쟁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음, 조금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알아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모의 지원하시고 뭔가 이제 셀프로 알아보시는 자료들 그러니까 자료의 수준이 한 7, 80% 정도 어, 올해 또 새로 모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일 뿐이에요. 올해 거는 새로 또 모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비중을 줄여달라. 예,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이랬다고 해서 올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개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 자, 모집 인원이 입시 결과를 죄송합니다. 결정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의 사례를 들었을 때 이제 임용고사에서 서울 지역이 있고 경기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원자들이 서울 지역에 가고 싶어 해요. 서울 지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TO가 적거든요. 모집 인원이 적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경기 지역에 이제 뽑는 인원들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서울 지역의 커트라인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TO 차이가 심하다 보면 이제 수험생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경기 쪽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경기 쪽에 커트라인이 훨씬 높은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수험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잘 모으시고 여태까지 뭔가 모의 지원도 충실하게 하셨다면 그 후에는 모집 인원 같은 데이터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소신 있게 베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거고, 이러한 공백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면 또 잘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웠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두려운 거거든요. 학부모님들 주식 투자하실 때 공포에 살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언을 잘 아시잖아요. 입시판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들 이제 관심 있어 하실 정보가 이제 펑크나는 학과에 대한 건데, 이건 후속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심리 게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펑크라는 거는 상위권 학교, 상위권 학과에서 시작해서 중하위권으로 연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상위권이랑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펑크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권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펑크가 잘 안 나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살펴보시게 되면 심리를 보자는 겁니다. 자, 상위권 학교 그리고 상위권 학과를 지원한 경우를 봅시다. 지원하려고 한 경우를 보시면 만약에 이제 고려대 경영을 보고 있었어요. 자, 고려대 경영을 보고 있었는데 왠지 간당간당해. 보통 안정권에 있는 친구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펑크 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펑크라는 거는 합격선에 걸쳐 있는 경우에서 발생하거든요. 내가 될지 안 될지 긴가민가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불안감이 공백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 경영에 간당간당한 친구가 있었을 때, 여기서 떨어지면 한 해 더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위권 학과로 가자, 이렇게 결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보다는 타이틀 유지를 선택하는 경우에 폭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게 연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각 학교별 연관성이나 학과별 연관성을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받으실 때도 이런 점들을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자, 전문직 관련 학과 지원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폭락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락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다. 뭐냐면 의대 쪽이나 교대 쪽이나 뭐 사범대 쪽이나 이런 친구들, 확실하게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학과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라. 네, 계속 지켜보시고 연구를 하시면 길이 생기겠지만 주의는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작년 데이터 중에 작년 폭락학과하고 폭등학과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심리게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이제 폭락한 학과, 전년도 폭락한 학과 같은 경우는,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지원하기가 좋겠죠. 마음이 좀 편하겠죠. 왜냐면 전년도에도 낮았으니까 올해도 낮겠지라는 어떤 생각이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폭락했던 학과는 그 다음 당해년도에 폭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역이용해 봅시다. 그럼 폭등학과를 봅시다. 폭등학과. 전년도에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친구들이 쓰기가 되게 부담스럽겠죠. 왜냐면 사람은 데이터를 믿기 때문에 이 폭등한 학과의 데이터를 보고 위축돼 가지고 안 쓰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당해년도에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락학과 폭등학과 정보는 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입시 게임, 입시 질, 요거는 상대방의 두려움을 역이용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다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7, 80%의 정보를 모으셨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역지사지로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쟤라면 두려움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두려우시잖아요. 그럼 남들도 다 두려워요. 남들도 다 두려울 때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내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두 장의 카드를 배팅할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를 정립하고 계셔야 해요. 예, 이런 각오로 딱 들어가면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어떤 컨설팅을 받거나 배치표를 받거나 모의 지원을 해보거나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던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소 조금 무리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역으로 한번 과감하게 배팅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후속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후속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